맞아. 우리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메뚜기 때 얘기 그만하고 그 재해, 기근 하고 이제 정부의 문제 이런 걸 조금 더 다시 한번 그쪽이랑 관련해서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심화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의 문제라. 전 좀 신기했던 건 철도 같은 건 어떻게 운영이 계속 됐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철도가 계속 운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쟁 상황 아니었어요? 전쟁 상황? 그러니까 전쟁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물자 같은 거, 그러니까 철도라는 게 전쟁 때 제일 먼저 타격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그래서 살려줘야 되기도 하고. 그쵸, 가장 오해. 음, 보호를 받는 음, 음. 요소니까. 그렇죠. 맞아. 음, 그래서 겨우겨우 유지가 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서부터 서쪽으로는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제 동쪽은 많이 음, 이제 일본이 아예 다 점령을 한 상태였으니까 음, 그렇다고 음. 해도. 근데 저 때 만약 저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면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음, 대책을 세울 게 있나? 저런 상황에서? 잘 상상이 안 가네. 어떤 그래도 대책을 세울 수가 아까 있을까? 그 차원에서 질문을 해본 건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다- 자금 지원밖에 없는데 자금 지원 같은 것도 지금 전쟁 아니라 바빠 죽겠는데 음, 군소물자 사고 막 그런 거에 여력이 없는데 저 재해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게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 이 당시 장제스 정부 시기에 재해가 너무 매년 전국적으로 나오니까 좀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너무 무뎌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또 터지고 뻔하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그냥 해이해졌을 것 같아요. 그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지금 태영님이 별다른 말씀하신 거랑 수평님이 채팅창으로 보내준 거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수평님은 또 이럴 때 대책을 내놓으면 최고겠지만 이런 상황을 핑계로 뭔가 뜯어먹지만 않으면은 그게 최고의 정부 아닐까요? 라고 굉장히 또 염세적인 발언 아닌가 이거? 아, 아까 관을 팔아 그쵸? 아까 관을 아, 팔아먹어가지고 그쵸? 이거 진짜 이거는 한 관값을 받는 지방 정부의 관리들이. 진짜 와 백성들 관값을 받다니 정부에서 실제로 관을 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와 이게 조선시대에도 보이지 않나요, 북한산님? 그 조창할 네네 때, 운반할 때, 뭐, 운반값 내놓으라 하면서도 그 갖가지 명목으로 엄청 뜯잖아요, 그 관리들이. 그러면서 아 그 명목에는 말도 안 되는 참, 명목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참정의 물란 때도 뭐 황구천정, 뭐 삼정의 문란. 백골징포. 아니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조세제도 가지고 아마 스터디를 할 날이 올 것 같아서 뭐 자세히 말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말하자면은 지금 요거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상황에서 정부에서 백성들한테 줘라 그 국민들한테 줘라라고 명목이 분명한 거잖아요. 명목이 분명한 자금을 빼돌리는 거랑 애초에 자금 조달 방식 자체가 불분명한데 자기가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빼돌리는 거랑은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이 분명한 돈을 자기들이 이렇게 삥땅 치고 있는데 사실 조창문제 이런 거는 조금은 전 다르게 아, 보긴 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예, 이제 관리의 부패이긴 하지만 약간 황곡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될까요? 황곡? 환곡 아니 근데 환곡도 이게 사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환곡은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굳이 환곡에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에 아마 적합한 예시가 없을 것 같긴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아까 뭐 하남생 구제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우리 재난 구호를 위해서 돈을 모으자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삥땅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국이랑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 보이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톱다운 방식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내려주는 건데 그거를 자기들이 중간에 몰래 착복을 한 거니까 조선의 조창 이런 거는 약간 뭐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어쨌든 명목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삥땅 친 건 똑같은데 약간 세부 구조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쵸, 수평님? 맞다는 거지? 굉장히 감사하시죠. 여기 보면 어, 여기 피난의 노선도가 나오거든요. 피난의 노선도. 피난 노선도 보이세요? 혹시 글씨가? 네, 보여요. 글씨는 안 보이는데 그건 보여요. 노선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글씨까지 이제 보이겠네. 거기고 어디예요? 여기가? 낙양, 중경? 낙양. 낙양? 낙양, 로양. 낙양에서 시작해서 낙양. 이쯤이 이제 장안이고 시안이고 또한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가 이제 후방이라서 조금 덜 하긴 했대요. 여기에 대한 타격이. 철도에 대한 타격이. 그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낙양보다 동쪽으로는 거의 가는 사람이 없다. 사실 이건 갈 수도 없고. 그쵸, 그쵸. 전쟁터로 가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 공산당이 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가 상황들이 있으니까. 주로 서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는데 이 공산당이 결국은 이 선사성 쪽에 근거지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 이동 문제도 분명히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같기도 해요. 왜냐면 공산당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이주를 해갔다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맞아요. 공산당이 좀 득세를 하는 그뭘 원자 써가지고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아까 결국에는 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수평님 질문하고 그러면 이 이주했던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거의 집 못마고 가재도구 몇 개만 챙겨서 왔을 건데 그럼 먹을 걸 제공하고 살 곳을 제공해야 되는데 공산당은 삼선성에 왔었던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그 보호 대책을 마련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또 동일하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공산당이 대책을 제공했냐고? 아까 수평님이 뭔가 대책을 마련했던 그렇죠. 이주했던 사람들을 뭔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산당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입장 아닌가? 국민당이 못하는 거를 힘을 모아서 비판하면 되는 입장 아닌가? 같이 무슨 대책을 만들어주는 입장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지주들의 토지를 뺏어서도 분배를 해주는 정책도 그래, 있고. 그 말이 더 잘 먹혔겠네. 기차에 들렀던 사람들 저기 나와 지금 기차야 저게? 기차에 우리나라 지금 GPU 사람들 때가 다 서 있어. 야, 야 이거 진짜 아니, 나 저 사진, 이제 나는 기차의 힘이 더 놀랍다. 저러고 굴러간단 말이야? 인도에서 보던가. 역시, 인도는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잖아. 매일매일. 역시 인도. 이게 아까 일본이 포격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찾아보니까 일본군이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긴 한대요. 이제 충칭에서 넘어오는 보급선이라서 포격을 하고 그래서 포격을 맞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가 포격을 맞고 죽은 사람도 많고 와 진짜 그래서 낮에는 운행을 안 한대요. 또 밤에만 엄청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소리가 안 수가. 나다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노선도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끔찍한 해서 상황이다. 충칭까지 못 가고 사람들이 보통 시안에서 멈추는데 시안에서도 아까 방금 전에 평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거기 가면 또 거기서 어떻게 있을 곳이 없잖아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도시 빈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토굴 파서 막 살고 막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살고 그러다가 다시 현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아, 식으로. 신기하네. 재해 때문에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방금 개도님이 말해준 사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재해 때문에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과거 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저 위만 조선의 위만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중국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재해나 이런 거 있을 때 오히려 인구 이동은 차단되지. 이건 기근이어서 그런가 근데? 기근이어서 기근이어서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역병이 아니고 네. 그치 좀 성향이 다르구나. 기근이어서 어쨌든 다른 데를 가면 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안 되는 게 확실하니까 일단 이동을 해야지 뭐.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류에 이게 기근뿐만이 아니라 결국 또 일본군이 공격해 오니까 그런 거 피하려고 이동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수평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오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으면 뭐 한두 마디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올 이야기들 다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마군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한마디 해보시죠. 뭐야 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건가?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얘기 한번 해보시죠, 마군이. 채팅으로 썼나? 아니네. 마구니님도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뭐야 할 말 없어? 할 말씀이 없으시네. 자, 그럼 뭐라고요? 개동님께서 저 방금 잠깐 오디오가 끊겨가지고. 한마디. 마구니님도 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할말 저는 그냥 약간 좀 이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되게 뭐 국민정부가 뭐 잘못됐다는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때 뭐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 마구니님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것도 생각나네.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뭐 식량을 나눠주거나 해가지고 포섭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하려는 노력은 뭐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책에서? 아니면 뭐 알고 계신 거라도. 그러게요. 저도 그게 왠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없어요.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6.25 때 서울에서 보도연맹 그거 잘라놔주고 그거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이 책은 아주 명백하게 국민당 정부를 까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목적이 명확해. 근데 이때 당시면은 일본이 완전히 광기에 서로를 펴가지고 태평양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미친 듯이 전쟁 일으켰는데 중국이랑 그런 게 됐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일본 걔네도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여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물론 포섭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왜냐면 이때 당시에 한 38년부터 42년까지 어쨌든 일본도 이 동쪽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뭐 마건님 말씀도 맞는 게
이때 이제 대륙 타통하고 이럴 때가 되면 거의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라서 일본도 음, 지금 이제 말 얘기하신 대로 태평양 전쟁이 막 시작되고 그럴 상황이라서 거의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인들도 일본 애들이 곧 지쳐서 끝날 거다 이런 게 거의 이런 인식이 만연해 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42년, 3년쯤 되면. 그러니까 음,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이 이쪽에는 그렇게 선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럴 정신이 없었다, 여유가 없었다. 여력이 그럴 것 없었을 거. 활동이라는 게 진짜 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어, 나오는 작전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평양 안 하면은 우리가 못 이긴다. 음, 근데 그거를 뚫는데 진짜 엄청난 군사적인 비용이 드는 건데 그거를 기어이 하고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버린 상황이었으니까. 추가적으로 그 민심 의무 정책을 할 여력 자체가 없었을 음, 것 같아요. 물자도 없고 군대에 먹여 살려서 지금 가기도 벅벅찬데 그거를 뭐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고 이런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그치. 뭐 지금 조선에서도 막 공출하고 막 그러려고 막 쌀 따가지고 손잡고 군산항 그 유명한 그러고 있을 때니까. 일본은 그때 뭐 쌀 한 톨, 뭐, 쌀 한 톨, 송진, 소나무, 송진로 아까울 지경이니까. 하남에서 이게 되게 웃긴 상상인데 하남에서 대기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고 이럴 시기에 하남에서 대풍년이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일본군 전황도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탈을 했겠죠. 진짜 어, 재밌는 상상이네. 어, 아 어. 일본은 진짜 물자가 풍족해지겠네. 일본군이 어, 중국에서 대풍년이 일어나 봐. 그러면은 와 그러네. 그치.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게 그 음, 풍요라는 게 결국은 그치. 그 전쟁 상황에서 풍년이 날 수가 기력이 없지. 많이 기력이 있는 많이 받아야 돼. 상황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쟁 상황에서 누가 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전쟁이 내가 봤는데 풍요에 나기 힘들어. 임진왜란 뭐 물론 휴전회담 중이긴 한데 전라도 지역에서 풍년이 계속 일어났대. 근데 이게 나도 어디서 흘러들은 얘기여서 내가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 좀 되게 신기한 케이스긴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전라도 쪽에 전력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던 게 희한하게 전라도 쪽은 이렇게 계속 좀 풍년 비슷한 게 일어났다고 그런 거 어디서 들었거든. 그래도 임진 정유재란 전까지는 그래도 조선 쪽이 전라도 쪽은 잘 막았으니까 그치, 풍년도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그치. 전라도 쪽은 뭐 인적 손실이나 물적 손실이 거의 없긴 했으니까. 뭐 하여튼 전쟁 상황이니까 대풍년이 일어나지 않을 건 맞아. 당연하네. 거기다 이제 메뚜기까지. 이 아니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계석과 국민당 정부를 까기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장제스가 허난의 재난을 정말로 믿지 않았는지 믿기지 않는 척 했는지 왜 음,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훗날 이론이 분분했다. 다만 이때 그의 무관심 때문에 허난성은 재난을 구제할 최적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문장은 놓고 봤을 때 장데스 뭐 무시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치 음, 장데스가 잘못했다. 알고서도 그냥 묵인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음. 그렇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 사실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고 마고니 님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지만 전쟁 상황에서 그거를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장제스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같아요. 안 믿었다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신경 쓸 게 상황상 많은 거예요. 전황도 그렇고 음, 할 수 있는 거. 뒤쪽에서는 공산당이 득실거리고 있고 그렇지. 참 장제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데 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뭐 장제스나 국민당 정부한테 뭐 면죄부를 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뭐 아니고 할 수 그냥 있는 계열이 없었다 하는 거는 확실하니까. 아니, 약간 저번에 737년 일본 두창도 그렇고 지금 콜레라도 그렇고 대기근도 그렇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우리가 애초에 이 스터디를 하게 한 이유가 이런 재해 상황이나 역병 상황에서 이런 역사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쪽 사료들을 보고 있으면은 상상이 안 가기도 해요.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이런 막 격리된 상황이라든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이렇게 딱 매치가 돼서 상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그 말했던 그 열차에 사람들 매달려서 하루 한 편 다니는 야간 열차만 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막 고위 관료가 막 반 이상 죽어나가는 일본 두창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아 어떤 걸지 상상 상상이 좀 안 되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도 지금 우리는 막 뭐랄까 우리가 스터디를 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건. 스터디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자 이 정도지 막 밤에 몰래 지하철 타고 나가가지고 스터디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무서운 마음도 드네요. 특히 하남대김 같은 거 좀 무서운 마음이 드네요. 옆에는 일본군이 대포 쏘고 있지. 지금 메뚜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지. 그렇다고 기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갔더니만 뭐 황폐화되어 있고 거기도 똑같이 진짜 진짜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러니까 스터디 마무리를 할까요? 그냥?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 혹시 뭐 더 궤도 감상이나 뭐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나요? 아니면 개돈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셔도 좋고 그게 좋을 것 깔끔하게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조금 더럽게 해도 돼. 궤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더럽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콜레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부가 이 전-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위생의 위기 그런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라면 뒤에 거는 일부러 좀 무관심했다? 이런 식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이 재난을 대하는, 네. 똑같은 재난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난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그 재난을 정부가 맞이하는 당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개의 이 사례를 좀 억지지만 병치를 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일단 메뚜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고, 사실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재난 상황이나 어떤 전염병 창궐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뭐 그것도 가능하지만 뭐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비추어서 지금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본다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앞에 거는 정부가 재해 상황을 적극 이용하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재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려고 했었던 상황인 거고. 음.
개도님 했던 말씀 중에 그게 지금 마무리 멘트 중에 그게 좀 인상 깊네요. 그 당시에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어떤 그 지혜나 천재지변을 당해도 어떻게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그래, 늘 상황을 보려고 해야 되지. 또 없나요? 마구니님이나 하치님? 저는 없습니다. 마구니님은 네.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그 음, 당시에 행정적인 역량이 잘 받쳐지냐 안 받쳐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 그 국가가 어떻게 재난 상황을 부딪혀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를 잘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포인트네요. 행정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냐. 어떻게 보면 하남대기근 때는 행정력이 진짜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님이 애초에 의도했던 재난과 정부라는 그 두 개의 키워드를 이어주는 또 중요한 단서거기도 하고 행정력이라는 것들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메뚜기 비롯해가지고 풍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조금 마음이 나중에 무거워지는 기가 좀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 나중에 세상을 움직인 동물들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나? 재밌네요. 우리 하친이 말 하고 싶다 그랬거든. 말. 자기 말 좋아한다고 말. 오, 저번에 누가 그 말씀하셨죠? 조선 호랑이 뭐 잡는 것도 누가 하고 기준이. 싶다고. 아이, 그 네. 아예 수평님이. 예, 개도님 수평님이. 수평님이. 예. 네, 하면 되겠네요. 세상을 네. 움직인 동물 시리즈로. 되게 잘 알더라고요. 혼자 조사 많이 했던데 그거. 호랑이. 재밌네. 호랑이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때 위생 사업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해수 구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모두 오늘 고생해준 개도님께 박수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도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